제 이름은 텍사스 오스틴에 사는 초등학교 교사인 33세의 줄리입니다. 조 씨와 결혼한 이후로 나는 늘 엄마가 되는 것을 꿈꿔왔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꿈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열망한다고 확신했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던 날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완벽한 가족을 계획하던 날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조 씨는 항상 동의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내가 신나게 그의 이름, 묘목장을 꾸미는 방법, 그와 함께 경험하게 될 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미소를 지었다. 나는 우리가 같은 편이고 한 팀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을 믿은 사람은 나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임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생리주기를 추적하고 식단을 조정하고 커피를 끊고 술을 끊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요가 운동을 하기 위해 일련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나는 생식에 관한 수백 개의 기사를 읽었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서 내 삶의 모든 작은 습관을 검토했다. 임신 테스트기에서 한 줄만 나올 때마다 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는 이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가?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순간의 느낌, 즉 공허함, 실망, 내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패자라는 느낌을 기억한다.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까? 내 다이어트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나쁜 것은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전문가를 찾아가 불임요법을 시도하고 내분비 검사와 자궁 초음파를 하고 난소를 검사하고 심지어 인공수정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시도해볼 거야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작은 희망의 빛, 내가 매달렸던 연약한 한 줄기 빛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화장실에서 밤을 새워 뒤척이며 울었다. 나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고 담요를 끌어올려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는 것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때마다 조 씨는 나를 안아주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부드러운 위로의 말을 건넸다. 걱정 마, 자기야. 적절한 때가 되면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그를 믿었다. 우리가 병원을 떠날 때마다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쥐어주던 모습, 나를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슬픈 눈빛에서 나는 거짓말을 믿었다. 나는 아무것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때 나는 작은 징후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조 씨는 내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흥분하곤 했다. 하지만 점차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그 말을 피했고 때로는 화제를 부자연스럽게 바꾸기도 했다. 그는 내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다고 언급할 때마다 짜증을 내기 시작한다. 한 번은 다른 의사를 만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요? 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처음으로 나는 조 씨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여전히 이것이 우리가 함께 싸우는 둘 사이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그동안 혼자서 싸워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아버지도 그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뿐이고 아버지도 나만큼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어쩌면 아버지도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는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걸까요? 왜 내가 그의 정자를 확인한다고 언급할 때마다 당신은 부끄러워하거나 미룰 이유를 내놓는가? 나는 아직도 그 운명적인 아침, 나의 모든 환상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날을 기억한다. 나는 몇 가지 방법을 더 시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 씨가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탁자 위에 쾅 내리치며 소리쳤다. 지금 당장 다시는 언급하지 마. 나는 얼어붙었고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바위 같은 기분이 들었다. 조 씨의 짜증스러운 목소리는 평소와 같지 않았다. 이것은 단지 정상적인 분노 반응이 아니다. 마치 경고와 같습니다. 나는 설명을 찾으려고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내 시선을 피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몸을 돌려 전화기에 코를 박았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정말로 조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를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직 진실을 알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때는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기에는 너무 무서울 때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유일한 사람이 나를 가장 배신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에 말다툼을 하고 나서 나는 마음속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불안감이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다. 조 씨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렇게 강하게 반응한 적이 없었다. 그는 종종 나를 안아주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약속으로 나를 위로해주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손은 무언가를 억제하려는 듯이 커피잔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나는 그를 맹목적으로 믿었다. 나는 우리가 한 팀이고 완전한 가족을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의 순간은 나에게 무서운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어쩌면 나는 처음부터 혼자 싸웠는지도 모른다. 나는 평소처럼 일을 계속하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자꾸 오늘 아침의 논쟁 때문에 방황했다. 조 씨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갇힌 테이프처럼 반복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바쁘게 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의사의 조언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나는 다락방에 가서 청소를 하기로 했다. 그 낡은 플라스틱 상자를 열게 된 계기는 모르겠지만 엉망진창 한가운데서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상하게 그것에 끌렸다. 상자 바깥쪽에는 2022년 세금 문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거의 무시할 뻔했지만 그때 나는 옅은 노란색 봉투에 조 씨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내 심장은 한 박동보다 더 세게 뛰었다. 나는 종이를 꺼냈고 내 눈은 재빨리 맨 위에 인쇄된 제목을 흘끗 보았다. 오스틴 메디컬 센터의 수술 확인, 2022년 3월 15일.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다음 줄을 읽었다. 정관 수술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결혼식을 8개월 앞두고 조 씨는 우리가 결혼하기도 전에 그와 내가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전에 심지어 그가 나에게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그렇게 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수십 번의 시험을 거치고 수십만 달러를 쓰면서 제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울었고 걱정했고 실패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조 씨는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았고 내가 절망에 빠져 쓰러졌을 때 안아주셨고 진료실에서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내가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견디게 해주셨다. 그는 나와 함께 아이를 가질 생각이 전혀 없었다. 손이 떨렸고 종이를 너무 꽉 쥐어 구겨졌다. 지난 2년 동안 느꼈던 절망감이 갑자기 차가운 분노로 바뀌어버린 것이다. 조 씨는 내 선택을 빼앗았고 나를 속였으며 무엇보다도 내가 문제라고 믿게 만들었다. 당장 맞서고 싶었고 종이를 얼굴에 던져주고 싶었고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왜 그런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멈췄다. 조 씨는 2년 동안 이 비밀을 숨겨왔으며 자신이 다루기 쉬운 사람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남편은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고 나를 탓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종이를 평평하게 펴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없는 척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임신을 시도하는 아내가 아니다. 나는 방금 배신당한 여인이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지나가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부엌으로 내려가 차 한 잔을 끓이고 식탁에 앉아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조 씨는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는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차가운 찻잔을 손에 들고 부엌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얼마나 오래 거기에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지금보다 더 맑았던 적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을 언제나 무조건 신뢰하는 약한 아내가 아니다. 저는 줄리 앤더슨인데 제 결혼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내가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 8개월 전에 일부러 중성화 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내가 2년 동안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쓸데없는 치료에 돈을 쓰게 했다. 화장실에서 울게 해주고 쓰러지면 안아주고 매일 밤 조용히 토닥여 주었지만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보고 그에게서 온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오늘 아침에 대해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얘기할게요. 사랑해. 나는 조 씨의 뻔뻔스러움을 비웃을 뻔했다. 어쨌든 지금도 그는 좋은 남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경 쓰는 척하고 여전히 속임수를 쓰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 게임을 조종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조 씨는 2년 동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준비해야 했다. 다시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이혼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대학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재정 상담가인 사라를 떠올렸다. 그녀는 한 번은 다른 친구가 남편이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동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사기 이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는 세라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그 번호를 눌렀다. 줄리?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사라,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 아니요. 이혼과 금융사기에 가장 능한 변호사가 필요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정보를 보내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1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 씨가 아직 사무실에 있는 동안 나는 우리의 재정 상태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나는 부부의 공동은행 계좌에 로그인한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 씨는 공동계좌에서 매달 소액이지만 꾸준한 금액의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또한 조 씨가 일하는 부동산 회사와 관련된 큰 거래를 보았습니다.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지불.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지 불임에 대해 나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또한 나에게 그의 재산을 숨겼습니다. 나는 모든 거래를 스크린샷하고 사라에게 보내 분석을 위해 보냅니다. 2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조 씨가 내가 뭔가를 발견했다고 의심하면 즉시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맡아야 했어요. 나는 슈퍼마켓에 가서 그가 좋아하는 재료를 사서 집에 가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라자냐를 요리합니다. 조 씨가 문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뭐가 그렇게 향기로운가요?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라자냐. 나는 일부러 부드럽고 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일말의 안도감을 보았다. 그는 내가 오늘 아침에 말다툼을 잊었다고 생각했다. 좋다. 우리는 저녁 식탁에 앉았고 조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적절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였고 필요할 때는 미소를 지었고 내 마음은 다음 단계를 계산하느라 바빴다. 저녁을 먹은 후 조 씨가 샤워를 하러 갔을 때 나는 그의 사무실로 몰래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나는 레베카 윌슨이라는 친숙한 이름의 부동산 브로셔를 찾았다. 심장이 숨이 막히는 것 같다. 레베카는 조 씨의 동료입니다. 회사 파티에서 그녀를 만나곤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요. 나는 서류를 넘겼고 조 씨가 구입한 부동산 중 일부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레베카는 조 씨의 동료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숨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그대로 되돌려 놓았다. 3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강해졌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화장실에 앉아서 울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조 씨의 거짓 위로를 믿지 않는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저에게는 금융조사를 도와주는 사라가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이혼 변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조 씨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 씨가 그것을 모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 씨는 내가 모든 것을 알아냈다는 것을 몰랐다. 4단계. 기회를 기다립니다.
나는 지금 당장 맞서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기다릴게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겠습니다. 나는 조 씨가 돌아갈 길이 없을 때 때릴 것이다. 조 씨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아내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참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빠진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더 이상 베개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우울한 아침은 없습니다. 더 이상 무력감이나 절망감을 느끼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다고 나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조 씨를 타도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그는 2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고 이제 내가 이 게임을 이끌 차례입니다. 잠에서 깬 조 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걸어갔다. 오늘 아침 일찍 출근했어? 나는 평범하지 않다는 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는 내 뺨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다. 나는 피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의 숨결이 내 피부에 닿았을 때 혐오감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그는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좋다. 아버지가 집을 나서실 때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2년 전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내가 움직였을 때 조 씨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했다. 공동은행 계좌에 다시 로그인합니다. 사라는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을 확인한 후 조 씨가 다른 은행에 다른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그 계좌에 접근할 수 없었다. 나는 두 손을 꽉 쥐었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조 씨는 살균 사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나를 버릴 준비도 했다. 나는 즉시 이 정보를 사라에게 보냈다.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가 의심하게 하지 마. 걱정 마. 조 씨는 아직도 내가 바보라고 생각해. 레베카 윌슨의 이름이 조 씨의 재정 문서에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그의 동료였다. 하지만 내가 본 바에 따르면 그녀는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페이스북을 열었다. 프로필 사진, 뾰족한 미소와 장난스러운 눈동자가 매력적인 금발 여성. 조시와 함께 찍은 사진은 없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2월에 아스펜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무렵 조 씨는 출장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6월에 뉴욕에 있는 한 식당에서 그 사진을 올렸다. 조 씨가 참석한 부동산 컨퍼런스 여행과 일치했다. 그녀의 최신 사진은 휴스턴의 고급 아파트 앞에서 찍은 것으로 다음과 같은 캡션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조 씨는 그녀와 함께 휴스턴으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그는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여주인 옆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바로 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획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모든 증거를 보내주세요. 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줄리, 넌 그를 타도하려고 해. 핸드폰 화면을 보니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조 씨를 사랑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를 파괴할 것이다. 그날 밤 조 씨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태국 식당에서 가져온 테이크아웃 음식 한 봉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이거 좋아할 것 같아. 그는 웃고는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경멸감을 감추려고 애쓰며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가 그저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란 걸 알았다. 그는 내가 자기보다 3발자국 앞서 있다는 것을 몰랐다. 정말 사려 깊으시네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난 그냥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조 씨가 웃었다. 이 남자는 전문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그가 저녁을 먹는 것을 보았고 그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늘 아침에 이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조 씨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나는 그의 불임 수술에 대한 공식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클리닉에 연락했습니다. 나는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 씨는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그가 깨어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나는 지난 2년 동안 느꼈던 것보다 더 활력이 넘쳤다. 오늘은 조 씨가 대가를 치르는 날입니다. 나는 허점을 남기지 않고 단계별로 계획했다. 모든 증거를 모았고 조 씨의 기밀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클리닉에서 제출한 서류는 제 변호사에게 보내졌고 이혼 서류는 제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 2년 동안 그가 나를 조종하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거짓말을 깨뜨릴 것이다. 조 씨는 여느 때처럼 부엌으로 걸어 내려가지만 여전히 잠에서 깨어 머리카락이 엉킨 채로 자신의 세계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좋은 아침이야, 자기야. 그는 컵에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아기, 역겨워요. 나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그 종이를 그의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 설명하고 싶니? 조 씨는 즉시 멈췄다.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렸고 그의 가면이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 그는 오스틴 메디컬 센터의 인장이 찍힌 불임 증명서를 내려다보며 두 손을 커피잔에 꽉 쥔 채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줄리.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결혼식 8개월 전에 중성화 수술을 했어요. 나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내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도록 내 자신을 탓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울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당신이 쓸모없다고 알고 있는 치료에 수십만 달러를 쓰게 했습니다. 조 씨는 심호흡을 하고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웃었다. 유머가 전혀 없는 웃음이었다.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조 씨?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이 엄마가 될 권리를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아니면 또 나한테 거짓말을 할 거야? 조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탈출구를 찾는 듯 부엌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줄리,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나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제력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럼 레베카 윌슨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금융 관련 증거, 그와 레베카가 비밀리에 함께한 여행 사진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아내, 음이 널 따라갔어? 그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조 씨?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순진한 아내가 가만히 앉아서 몇 번이고 바람을 피우게 할 거야? 조 씨는 이를 악물고 눈이 어두워졌다. 레베카는 그냥 동료일 뿐이야. 너무 많은 것을 추론하고 있잖아, 줄리. 나는 다시 웃었다. 내가 얼마나 멍청하다고 생각해? 나는 레베카 윌슨이라는 이름으로 된 부동산 계약서 탁자에 그가 개인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돈을 이체했다는 증거를 던졌다. 조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식탁을 내려다보았다. 줄리, 난 너한테 이럴 수 없어.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가슴 앞으로 발장을 끼웠다. 너 스스로에게 이랬잖아, 조 씨. 나는 전화기를 꺼내 이메일을 열고 브로셔를 보냈다. 나는 그가 전화기를 집어들고 이메일을 여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제목을 읽었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다. 계정 동결 통지 및 이혼 청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조 씨는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았다. 줄리,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어젯밤부터 챙겨온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내 변호사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걸어오더니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다. 정말 이렇게 끝내고 싶어? 나는 혐오감 외에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 채 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정말 우리가 아직 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의 손을 밀어내고 집 밖으로 나갔다. 내 뒤에서 나는 조 씨가 마치 그의 세계가 무너진 것처럼 의자에 앉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줄리가 당장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아니면 조 씨를 더 오래 대면했어야 했을까? 당신이 줄리였다면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나요? 나는 여행 가방을 꺼내 집 밖으로 나와 익숙한 길로 꾸준히 발을 내디뎠다. 이른 아침에 추위가 살갗을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전처럼 무감각하지 않았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공허함도 절망감도 당황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 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어느 크리스마스에 내가 사준 구겨진 티셔츠를 여전히 입고 서둘러 나갔다. 줄리, 제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멈췄지만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야, 조 씨? 나한테 거짓말할 기회를 더 줘. 아니, 오직 그냥. 그는 비틀거리며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당신이 틀렸어요. 그는 너무나 멍청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요, 줄리. 저를 사랑하세요? 나는 여행 가방의 끈을 단단히 조이고 우물글을 바라보았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죄책감도 없었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모성을 빼앗지 않았을 거야. 나는 목소리가 굳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마치 하늘의 뺨을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2년 동안 나 자신을 고문하게 하지 않았을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우리 돈으로 당신의 여주인과 함께 부동산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은 창백했다. 레베카, 그렇지 않아.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숨 낭비하지 마, 조 씨. 나는 휴대폰을 꺼내 휴스턴에 있는 그녀의 새 아파트 앞에서 사진을 찍은 레베카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스크린샷을 열었다. 그녀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 조 씨는 두 손을 꽉 쥐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전세를 역전시킬 방법을 찾으려는 듯했다. 줄리, 너 실수를 했어.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조시. 더 이상 우리는 없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세라의 차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곳에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금발 머리를 높이고 눈을 굳게 뜨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라는 밖으로 나와 발장을 끼고 조시를 불쌍한 실패자처럼 바라보았다. 괜찮아?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뒷좌석에 던져 넣었고 자리에 앉았을 때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어둠을 떠나고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늑한 카페와 조용한 공원이 가득한 동네에 위치한 그녀가 임대한 작은 아파트로 나를 데려갔다. 나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더 이상 거짓말로 가득 찬 집은 없습니다. 매일 밤 울던 침대는 더 이상 없었다. 한때 사랑했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냥 나야. 그리고 자유. 사라는 레드와인 한 잔을 따라주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녀는 자부심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다.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와 함께 유리잔을 만졌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녀석이 돌아와서 널 물지 못하게 할 거야. 사흘 후 세라와 나는 내 변호사인 패트리샤 워커의 사무실에 있었다. 패트리샤는 파일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멈춰서서 나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클리닉에 연락했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나는 입술을 오므리고 두 손을 꽉 쥐었다. 마지막 전투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뭐죠? 나는 물었다. 우리는 이혼 절차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결혼 생활에서 고의로 재정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는 점이다. 패트리샤가 파일을 내 쪽으로 밀었다. 우리는 조 씨에게 불임 치료에 쓴 모든 돈을 배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155천 달러 이상.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이 결혼 생활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리는 모든 눈물에 대한 대가를 그가 치르게 할 것이다. 조 씨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조 씨의 변호사가 직접 만나자고 했다. 우리는 패트리샤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조 씨는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수척한 모습으로 눈은 피곤하고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의 변호사가 말을 꺼냈지만 패트리샤가 즉시 말을 끊었다.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툭툭 두드렸다. 우리는 그를 결혼 생활에서의 금융사기,
고의로 아내의 생식권을 박탈한 혐의, 공동재산을 사용하여 정부를 부양한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줄리, 정말 이거 하고 싶어?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널 쉽게 풀어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혼 서류를 그에게 밀어넣었다. 로그인해, 조 씨. 그렇지 않다면 널 법정에 데려가서 레베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널 키울 수 있게 해줄게. 그는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 씨는 그것을 이해했다. 그는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한 다음 그게 끝입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내가 이겼어. 나는 더 이상 바람피는 아내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사는 여자가 아니다. 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은 여성인 줄리 앤더슨입니다. 줄리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를 응원하기 위해 댓글을 남겨주세요.